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가을이 오니까 참 외롭네요. 그러게요. 이제 네. 박권 씨도 좋은 짝을 만나야죠.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이상형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저는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예쁘고 귀엽고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좀 어느 정도 있고 부동산도 좀 있고 주식도 좀 어느 정도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해요. 에? 지금 이렇게 왜요? 예쁜 분 한 분, 네. 뭐 부동산 있는 분 한 분, 이렇게 네. 한 분 한 분 한 분이 아니라 이 다 합쳐진 한 분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요, 간단하게 이제 그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소개팅 시켜주려고 했는데 제 능력으로는 부족하고 안 되겠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죠. 예. 자, 이참에 그 본인 성격도 네.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고 좋습니다. 그래야지 좋은 짝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맞습니다.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그 성격 진단, 성격 분석을 한번 하기로 했는데 네. 너무 궁금해요. 자, 우리의 성격을 제대로 분석해 주실 분이 나왔습니다. 성격 분석가 류지연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진짜 자명하더라고요. 제 성격이 어떻게 나왔을까. 네. 그리고 우리 박권 씨의 성격이 또 어떻게 나왔을까. 뭐 보나만 하죠. 성격이 얼마나 좋은 이런 사람인데. 부분이 또 왜냐하면 성격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또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무섭긴 해요. 그렇죠. 우리가 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제대로 그 분석 결과를 또 알려주실 분을 또 모셨다고 하는데. 네, 같이 오신 분이 계신. 네네네. 네. 누구시죠, 저분은? 네. 우선 저를 먼저 소개하고 그다음 소개하도록 예, 소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격 분석가 류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중앙교육센터 대표를 맡고 있고요. 건국대학교에서 애니어그램 전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실 분은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CLC 한국중앙교육센터에서 성격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는 정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애니어그램 성격 분석가로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류지연 대표님 그 어떤 뭐 과정을 이수한 거예요? 네. 교육을 하신 거 아니면 같이? 일명 애제자라고. 그래요? 그럼 실제로 이 교육을 받고 네네네. 현장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거 딱 잘 됐네, 그러면. 아니 저희도 애제자가 될 수 있게끔 교육 좀 받게 해주세요. 그 과정이 뭐 굉장히 오래됐죠? 네. 다년간 전통적인 어떤 교육 과정이 있고요. 네. 그 속에서 또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 네. 이제 관계 소통가로도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은 무엇보다 우리의 성격을 낱낱이 분석해가지고 네. 알려주실 전문가로 또 특별히 오셨어요. 저보다는 이 고민정 박사님을 잘 좀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두 분 성격 유형을 진단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으로는 머리형, 가슴형, 장형 이렇게 나누는데 두 분 모두 머리형에 속하는 7번 열정가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저요. 우리 아니 안 돼. 네네. 왜? 아니 네. 둘이 똑같이? 예. 같이? 우리 뭐 잔머리형. 서로 인정 안 하시는 우리 잔머리형 분인데 나왔잖아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열정가들은 이제 재미를 추구하기도 하고요. 재미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재다능하시고 동시에 똑같은 일을 배우시더라도 굉장히 습득력이 빠르십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좋아하고 관계 속에서 친구들을 좋아하고 새로운 일을 찾아다니기 좋아하시고 그런데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시면 금방 흥미를 잃으신다. 금방 흥미를 잃으신다. 진지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하시고요. 즉흥적인 표현을 잘하세요. 그래서 아마 박관 아나운서께서 이런 재미있게 이 프로그램을 이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이고 열정이 넘치시다 보니까 매사에 항상 어떤 장소에 가시더라도 두 분이 항상 중심축 역할, 분위기 이렇게 띄우시는 역할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네네. 아니 저는 딱 들으면서 이거 정말 내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지금 왜 갇힌 건가요? 지금? 그럼 기분이 좋으셔야죠. 어디 주축이 된 적 있어요? 어디 가서? 아니 기분이 제가 주축을 만들어 드리잖아요.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싸우지 마시고. 어디 가든 제가 또 우리 고민정 박사님을 제가 또 중심에 올라올 수 있게 제가 또 서포트를 해줘요. 네네, 맞아요.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별로 안 좋아하시네. 아니 그러면 일단 정말 너무 좋아요. 표정 한번 찍어주세요. 진심이 느껴지는. 너무 행복해요. 진심이 안 느껴져요.
사실은 이제 평소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위트 있고 재밌고 분위기를 끌어가시기는 하는데 이제 약간 변형적인 어떤 날개 개념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교수님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고 박사님 같은 경우에 7번이 기본 유형이긴 하지만 6번의 날개 이제 조금 더 우리 박건 아나운서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시고 관계 중심적이시고 조금 새로운 일에 대해서 대비를 조금 더 하시는 성격이세요. 그러나 기본 열정가의 성격은 갖고 계시고 우리 박건 아나운서께서는 네. 기본 열정가이시지만 8번의 도전가 에너지를 더 갖다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분이 똑같은 기본 유형 열정가이긴 하지만 약간 다르게 느껴요. 서로 아까 이야기하셨죠? 서로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바로 그런 날개 개념이 조금 다른다. 어떤 날개를 쓰냐에 따라서 겉으로 비춰지는 성격 유형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날개가 다르대요. 그러게요. 내가 여기 날개 쭉지 여기 좀 더 있잖아. 여기 살이 좀. 왜냐면 팔 길이가 다르니까 하니까 또 날개가. 그 날개는 모르겠다. 그 날개인지는 모르겠어. 약간 특이하네요. 보통 그 성격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그냥 다다다 하나하나 묶음으로 딱 나와서 땡땡땡땡 유형 이러고 딱 설명한 끝인데 날개까지 보충으로 또 다른 면도 하는 몹시 구체적이고 정확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느낌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시스템적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지만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은 기본 성격 유형은 머리와 에너지를 많이 쓰고 계시고 그때그때 환경에 노출될 때마다 어떤 날개를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 유형을 조금 더 이렇게 업된 상태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성격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스트레스 지수를 검사하셨잖아요. 네네네. 건강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마 감안하시면 성격 유형을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우리 이 애니어그램은 지금 딱 보니까 지금 옷도 약간 보건소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보건소 느낌이 웬 말이에요? 연구소. 아니 요즘 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쨌든 뭔가 좀 이렇게 전문적인 느낌이 있고 다른 데 가보면은 그냥 열정형이다. 그냥 밝은 형이다. 그렇죠. 도전형이다. 내성적이다 이런데 뭔가 좀 더 전문적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성격들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 주니까 더 그렇구나. 내가 그런 성격의 소유자구나. 이렇게 더 이해가 되네요. 9가지가 있어요. 애니어는 그리스어로 숫자 9, 9이란 뜻이고요. 그람은 점, 그림, 상징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가지 그림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대체적으로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디테일하게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성격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할 때 9가지 점을 딱딱딱 찍어서 이렇게 연결하게끔. 맞아요. 맞습니다. 선생님,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담하시고 분석을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대부분 다 이렇게 수긍하고 다 맞다고 하던가요? 아니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부류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그렇겠죠? 처음에는 굉장히 맞아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거 아니야, 전혀 내 모습이 아니야. 이제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제 부정이라는 것은 강하게 부정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에 비춰지는 어떤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한 30분 정도 더 나누다 보면 네 맞아요 하면서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 진단. 자, 고민정 박사님 인정하십니까? 저는 인정하죠. 확실히 인정하십니까? 그럼요. 그럼 앞으로 좀 고쳐 나가겠습니까? 뭘요? 아니 성격이 나왔으니까 안 좋은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격이 지금 좋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지. 맞죠? 다 좋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9가지 성격 유형이 이제 애니어그램을 이제 저희가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개혁가, 2번 조력가, 3번은 성취가, 4번 예술가. 저희 교수님 예술가시고. 5번은 탐구가, 6번은 충성가. 7번 열정가. 두 분 아나운서. 저는 하여가. 아닙니다. 열정가이십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항상 넘치시고 어떤 조직에 가도 이제 분위기를 조성을 하시죠. 그리고 8번 마지막으로 도전가 이렇게 그 다음에 9번 화합가 이렇게 9가지 성격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 또 저희를 또 이렇게
정확하게 날카롭게 분석해 주시러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재밌는 방송 열심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 교수님 그 저서를 보니까 성격 자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던데 생소하기도 하고 또 몹시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직접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우선 저서는 지금 몇 권 쓰신 거예요? 지금 딱 온리 한 권을 냈는데 2020년도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반응 되게 좋았잖아요. 예, 저도 지금, 봤거든요. 네, 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나온 아까 지금 우리 고 박사님 얘기하신 성격이 자본? 자본이다라는 네네. 책을 냈고요. 성격 예. 자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네, 그래요? 성격이라는 그 개념도 그러니까 자본의 개념도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는 이제 노동자본, 경제자본, 뭐 산업자본, 다양한 자본까지 이렇게 왔죠.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이제 산업자본 이후에 이제 뭐 매력자본까지 나왔잖아요. 인간의 어떤 매력이 자본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서는 인간의 고유한 이 성격이 자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가 여러 가지로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격이 자본이 되는 걸 저는 실질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보여준 내용들을 내러티브한 이야기들을 제가 글로 썼고 이제 책에 옮기게 됐었죠. 여러분들의 성격 자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성격이 무엇인지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죠? 네. 두 분은 열정가잖아요. 즐거움, 행복, 네. 해피 이런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성격의 강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자본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성격으로 데리고 사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자본. 네. 자본이라고 하면 이제 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물의 느낌이잖아요. 약간 자본하면. 그렇죠. 그 말 사전적인 의미는 자본이라는 내 갖고 있는 재산. 그렇죠. 재산도 되고 성격의 앞으로 만들 수 있는 맞습니다. 저는 제 성격의 자본이라고 한다면 호기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늘 궁금해하는 그런 게 있고 우리 고민영 박사님은 뭐가 있죠? 저는 뭐 낙천적이고 열정적이란 낙천적인 거는 정말 좋은 그거 거거든요. 좋은 자본이죠. 그래서 그 저를 만나면 네. 특히 뭐 우울할 때는 어릴 때 많이 들은 게 고민정을 근데 이름하고 되게 다르게 가네요. 네. 고민이 없어요. 고민스러우면 고민정을 만나라. 뭐 이런 얘기를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셨어요. 이 장점이네요, 이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단어 중에 하나가 낙천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낙천적이라는 게 성격의 하나의 자원 중에 하나예요. 가지고 타고난. 저는 아무리 찾아보려고 그래도 낙천적인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예, 제가 낭만적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낙천적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건 되게 다른 거죠. 다릅니다. 네. 예, 이렇듯이 성격의 강점들이 있어요. 이 강점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 성격 자본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성격 자본을 만든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성격이 자본이 되는 거를 보여드렸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온라인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에 그 MD 그 연구원이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 기업체에서 매출을 증대해야 되는데 고객들의 성향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성격의 알고리즘을 제가 짜주는 연구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한 적이 있었죠. 예, 그 업계에서는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의 그 성격 그 분석 도구를 만들어서 많은 매출을 나게 해드렸죠. 이게 성격의 자본으로 승화된 케이스고요. 그리고 고객 그 소비자들은 내가 이 쇼핑몰에 들어와서 자신이 좋아하는 성격의 결과를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제품을 맞춤형으로 소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취향 마케팅, 맞춤형 마케팅이 가능했던 거죠. 예. 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제적인 휴식에 놓이게 됐단 말이에요. 네네네. 예,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의 공간이 많이 필요하죠. 서로의 공간이 많이 인테리어 사업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후발주자로 나선 그 엘사 저희한테 이제 의뢰가 왔었는데 고객들이 제일 처음에 이 회사를 찾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집의 인테리어 구조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포무에 대한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성격 진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박건 아나운서처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막 엘레강스하고 막 이런 집안의 분위기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모던하고 심플하고 이런 아이템들을 딱 성격 진단을 한 다음에 그에 맞는 재료들을 인테리어 재료들을 안내하는 그런 맞춤형 서비스를 엘사에서 처음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성격 자본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하나고요. 예, 지금 논현동 그 가구 매장에 가면은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궁금한 게 딱 네. 얘기 설명 들으면서 어떤 부분인지 조금 우리가 그래도 고객층들을 이 다양한 고객층들을 분석한 성격 그 분석한 이런 걸로 해서 또 알고리즘도 짜시고 네네, 하신 맞습니다. 건데 그러면 이 대목에서 하나 궁금한 건 왜냐하면 그 법인 있잖아요. 회사, 네. 브랜드 있죠. 네. 브랜드도 법인도 인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격도 분석이 가능한지. 또 하나는 브랜드. 네, 또 하나는 동물들도 다 성격이 또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요즘 또 애완동물, 그리고 반려동물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십니까? 아, 역시 박사님이라서 질문이 아주 좋습니다. 네. 동물 성격까지 우리가. 아니, 궁금해하는, 왜냐면 자식, 아니, 나 거북이 키우는데 그럼 거북이도 좀 성격을 알아야겠네.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네, 궁금해 할 수가 있고요. 그걸 뭐라 그러고 얘기하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이제 그 취향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 취향 마케팅이 이제 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대형마트에서 시스템이 가동된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대형마트에서 그 우편물이 배달됐는데 그 우편물 아래는 출산용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달이 된 거죠? 자신의 고등학생 딸에게 배달이 된 거죠. 그래서 큰일인데? 깜짝 놀라서 이 아버지는 대형마트 회사에 이제 항의를 했죠. 거칠게.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딸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마트는 이 고객 딸의 출산용품을 검색하고 했었던 그 성격 취향 마케팅이 시스템적으로 가동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미 미리 보내게 됐던 사례이고, 그리고 우리 같은 현재 지금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또 하나의 사례가 하나 있는데, 구글의 CIO였던 더글라스 메릴이라는 사람은 이제 신용 평가를 하는 어떤 기점을 옛날에는 자산, 부채, 그리고 거래, 신용, 부동산 이런 걸 가지고 한 30여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 것인가, 해주지 않을 것인가, 이런 핀테크 회사를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고객의 SNS 체류 시간, 그리고 이 고객이 무엇을 좋아하고, 이런 다양한 한 1만 가지 이상의 SNS 빅데이터를 가지고 신용 평가를 정하는, 그래서 위험 요소도 떨어뜨리고 그렇게 이제 혁신적인 일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개인의 이 성격이 모든 그런 인간 생활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격이 자본이 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은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격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자본이 안 되는 관계로. 아니, 근데 이게 참 무섭다. 성격을 수집해가지고 기업이 마케팅에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의 성격 마케팅이 다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되겠죠? 기업에서 내 성격을 막 수집한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그 딸은 걸린 거 아니에요, 아빠한테. 그 회사가 해가지고. 아니, 이게 그거 약간 그거랑 비슷한데? 어떤 가장이 저 아내 몰래 오토바이를 샀어. 근데 그게 오토바이 세금이 날라온 거야. 몰래 타다가. 그거네. 딱 걸린 거 아니야. 박건 씨의 미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주 어머니한테 바이크 타다 걸려가지고. 거기서 나를 분석했나 봐. 아니, 이게 성격을 분석을 할 때 제가 또 듣기로는 성격을 분석할 때 또 이런 저희가 좀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이런 분석하는 이런 툴도 있지만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질문을 던지나요? 그래서 머리형들은 이제 그러니까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각 유형마다 제가 이제 다른 질문을 하지만
그보다 제가 성격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격 구분 팁. 궁금하시죠? 네. 그 사람이 무엇에 집착하고 회피하는지를 보면은 성격은 금방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집착 또는 회피. 네. 제가 질문할게요. 질문하세요. 고민정 박사님. 재미에 집착하시죠? 즐거운 거. 회피하는 건 진지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책임져야 되고 이런 것들. 그쵸. 네, 싫어하죠. 네. 그것이 바로 성격으로 드러나는 제일 큰 항목 중에 하나예요. 네, 박건호 아나운서 어때요? 무엇에 집착합니까? 저도 재밌는 거죠. 그렇죠. 같은 유형이에요. 그리고 회피하는 건 뭐죠? 회피하는 거요? 네. 그냥 뭐 하기 싫은 거. 세금 내는 거? 진지하고 뭔가. 아니, 진지한 걸 때로는 뭐. 즐깁니까? 싫어하진 않아요. 그럼 굉장히 맞닥뜨릴 때 맞닥뜨립니다. 네, 해야 될 때는 분명히. 내적으로 많이 성숙했다는 얘기예요. 이 성격대로 살아가는 거면요. 그런 것들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격대로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격의 건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성격의 건강도를 높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격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자꾸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 자본으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성격이라는 게 원래 뭐냐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견디는 힘에 의한 자생력으로 생겨난 게 성격이에요. 네. 예, 그래서 많이 견디면 견딜수록 그 성격이 굉장히 강화가 돼 버리거든요. 이 성격이 내 성격이 진짜인지 알고 성격의 동일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이 대목에서 성격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선천적인 부분하고 후천적인 환경의 영향이라든지 주변의 영향 이런 부분하고 또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성격도 왜 그 뭐 성격 안 바뀐다 이런 말이 있는 반면에 또 성격 바뀌면 뭐 죽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이런 변하면 이런 얘기도 있는 반면에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런 말은 뭐예요? 네, 맞아. 그리고 또 반면에 바뀌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극하게 뭐 내성적이었던 사람이 외향적으로 바뀌고 이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생활을 하면서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원래 이렇게까지 까부진 않았어요. 그렇죠. 예, 먹고 살려고 까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변했어 좀. 네. 구체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성격은요. 그런데 많은 심리학 트렌드를 보면 성격이 참 변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이렇게 변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변할 수 있다라는 거는 외부에 굉장히 강력한 어떠한 그 자극이 필요해요. 이 스트로크에 의해서 성격이 한 바퀴 이렇게 뒤집어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참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주 어릴 때부터 고착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현대 심리학 트렌드는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죠. 어썸션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옛날에 백세 부부가 있었어요. 100년 해로를 한 부부가 있었어요. 우리 시니어 TV 구독자분들도 많이 보는데 이 부부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오래 살아가지고 이제 고민정 기자님이 딱 이제 인터뷰를 하러 딱 갔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아니 100년 동안 해로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 비결이 뭐예요? 라고 딱 묻고 싶겠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말이 참 재밌었어요. 무슨 성격을 바꾸려, 무슨 즐거움을 100세 동안 이렇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마누라를 보스처럼 모셔라. 우리 마누라를 왕처럼 모셔라.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00년을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뭐예요? 성격이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진짜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성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나와 다른 거를 인정하고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격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모르면 커지지 문제가. 불행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알았잖아요. 두 분의 그 사회자 진행자님께서는 이제 전형적인 머리형이기 때문에 논리와 이성과 그다음에 분석이 팩트가 기반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필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필링이. 네. 오늘 방송이 제가 자꾸 이렇게 즐거운 이유가 네.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방송도 즐거운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기분에 따라서 이 감정형의 사람은 이 방송을 하루 종일 망칠 수도 있어요. 옛날에 만나서 내 돈 떼어먹었던 사람을 만나면 이 방송 망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정형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극대 감정에 충실하니까. 그러면 이 성격도 우리가 이제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안 바뀐다. 거의 바뀌기 매우 어렵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런데 성격도 수준이 있나요? 아주 굿 퀘스천입니다. 역시 박사님. 네. 보세요. 두 분이 둘 다 7번의 열정과 유형의 머리형인데 두 분의 어떤 모습이 또 다르게 또 보입니다. 기본 백그라운드 본질은 같으나 두 분의 수준이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살아온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배운 어떤 학력의 정도라든가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건강 상태, 내 몸에 이제 신체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이라는 걸 형성을 합니다. 제가 4번의 열정가, 4번의 예술가 유형이면은 다 수준이 떨어지거나 감성적이거나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논리적인 것도 얘기하고 아주 명석하게 아주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레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수준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수준을 또 높이는 또 방법이 또 필요하겠죠? 그렇죠. 다들 수준을 높이고 싶죠. 그러니까 성격에 수준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다. 그게 신기한데 어떻게 이것도 높여요?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유명한 애니어그램 구루 중에 한 명입니다. 돈 리차드 리소라는 사람이 이 성격의 발달 단계, 레벨 오브 디벨롭먼트, 이 성격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정립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식 세계를 정립을 해놓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의식혁명에 많은 학자들도 나왔었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 성격의 발달 단계만 알아도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가 개입이 성격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성격의 장점을 일으켜가지고 자본으로 만들거나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0부터 9까지 수치로 말할 때 나는 지금 굉장히 아주 건강한 상태라 숫자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0부터 9라고 할 9까지? 때 나는 컨디션도 괜찮고 내 성격은 괜찮은 편이고 난 모든 면에서 괜찮은 편이야. 내적 자가 진단이라는 거예요. 숫자로? 그래, 고민희 박사님. 7. 7? 난 5. 두 분 이렇게 대답 나올 줄 알았어요. 와, 진짜요? 왜냐면 아까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열정가들은요. 이 긍정성이 이 성격 자본의 한 엘리먼트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도 나는 I'm okay. 나는 굉장히 좋아. 이 정도면 좋아. 라고 이렇게 안이하는 경향이 있어요. 위안하고. 그래서 내가 많이 힘들어도 그거를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일을 만들어내고 그 일을 통해서 또 즐거움을 찾고 재미를 찾고 자꾸 이렇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정말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도 봐야 되는데 잘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I'm okay. 나 지금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박건아 아나운서 굉장히 방송도 많이 하고 고 박사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상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게 7하고 5하고 상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에 다른 숫자잖아요. 다른 숫자. 그래서 이제 좀 구분을 해보자면 5 정도, 4에서 5 정도 되면 평균 수준입니다. 성격에 그냥 성격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 박사님은 7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성격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건아 아나운서가 즐겁게 막 할 때 다 챙기고 또 성실하게 주워 담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는 고 박사님의 역할인 거예요. 7은 보통 7 복권 좋아하는 사람이 7을 좋아하는데 행운 하나 맞으려고. 생각 없이 얘기했나? 7 숫자가 좋아서? 무조건 하여튼 긍정적이고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가진단을 수치로 얘기해보라 그러면 나는요 2나 3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로우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 순간에 또 따라서 어떨 때는 또 이가 또 치료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순간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면은 그건 약간 타로점이랑 그렇죠. 비슷한 것 같은데? 타로점이 순간의 기분으로 이게 골라가지고 나오는 거거든, 그 점괘가. 힘든 일이 생겼고 이랬을 때는 그랬을 때는 진짜 뭐 5 이상을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고 박사님 역시 박사님 다르신데요. 그러네. 그거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요 정도 질문은 이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 성격이 이제 지금 내가 5였어요. 그럼 박건 아나운서는 계속 5에 머물러요?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으면은 6, 7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예. 문제는 지금 현재에 현존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현존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현재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좀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그런 단어 중에 하나고, 또 그걸 또 연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격도 안 바뀌고 잘 바꾸는 거 어렵고 이런 건데, 그리고 굉장히 노력해야지 바뀔 수 있는 거고, 그 노력도 굉장히 큰 뭐 이런 게 와야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런데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하면 그 초등학생 아이들 있잖아요. 유치원이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치원까지는 아니고 초등학생 아이들이 MBTI 되게 많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뭐 저학년들 말고 자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합시다. 초등학교 고학년한테 이 에네그램으로 검사를 했어요. 우리가 진단 테스트하고 상담도 했어요. 그런 다음에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예를 들자면. 그랬을 때 지금 이거대로 하면 잘 안 변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안 변할 확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MBTI 성격 진단을 검사하고 나서 어떤 유형인지 물어봐가지고 한 번에 나오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빼고는. 그죠? 그리고 할 때마다 또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영어랑 한국어로 할 때도 달라요. 맞아요. 그거 신기하더라고. 아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그 어릴 때 성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이 지나고, 특히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성격이 되게 달라졌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군이라는 그 집단 안에서의 어떤 그 에너지가 이제 스트로크라 그래요. 그거에서 이제 경험하면서 성격이 남자들은 많이 변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전문가적인 입장을 얘기하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변하는 건 아니고 금방이야. 그때뿐이야. 잘하잖아요. 너무 체험해갖고. 제가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때뿐이야. 제대하고 딱 한 달 가더라. 한 달. 본인이 주장하는 그렇게 인식하고 본인이 이렇게 주장한다. 딱 제대하고 한 달 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그냥 변형만 하는 거예요. 변형. 말하자면 우리가 옷을 갈아입잖아요. 어떤 무대에 가면은 새로운 옷을 갈아입듯이 그 성격을 거기에 맞추기, 적응하기 위해서 갈아입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걸 너무 많이 갈아입다 보면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성격 유형 분석도구를 연구한 이유가 뭐냐면, 어썸션이 어떤 거냐면 하나의 본질은 있고요. 그 본질에서 변형하는 그거는 성장과 그다음에 그 건설적인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애들은요, 다들 이제 초등학교 제가 이제 성격 검사 개발지도 많이 만들고 이제 척도 개발도 많이 하고 타당성 검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뭐냐면 아이들은 다들 이제 자기 인식이 이제 시작된 그런 아이들은 최소한 저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돼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아이들은 대부분들은 뭐냐면 그냥 행복해요. 그렇죠. 즐겁고. 그래서 성격 진단 검사해 보면 대부분 박건 아나운서랑 똑같이 나와요. 즐거운 사람. 그럼 역으로 박건 아나운서는 초등학생 같은 그 피터팬 같이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굉장히 순수한. 잠깐만, 지금 무슨 피터팬 중후군 같은데? 좀 이상한데? 피터팬 중후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날개도 가지고 있고. 그 류의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많이 있어요. 우리 그 유명한 그 셰프인 그 백종원 씨. 이분도 이제 7번 열정가, 피터팬과 같은.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계량하는 거 봤습니까? 요리할 때? 그냥 한 줌 집어 넣으라 그러고, 막 칙칙 넣으라 그러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요. 룰이 없어요. 즐겁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죠.
그게 이제 단점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로 이제 제가 유명인들도 이제 그 성격에 맞춰서 얘기하는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 검증된 도구를 검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재미로 하는 요즘 뭐 이게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성격 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돈가스를 먹을 때 뭐 어디서부터 잘라 먹을 거냐. 그쵸,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나는 반 썰어서 먹을 거냐, 아니면 다 짧게 썰어놓고 먹느냐, 아니면 나는 왼쪽부터 썰느냐, 아니면 나는 오른쪽부터. 그런 거는 뭐예요? 그것도 뭐 뭔가 신빙성 있고. 그리고 또 말 그대로 얘기하시고 재미로 보시고. 그건 재미인 거죠? 재미로 보는 거죠. 뭔가 검증은 안 된 거예요? 검증은 전혀 안 되고요. 제가 물론 이제 그 나름대로의 어떤 툴을 가지고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내면의 깊숙한 동기까지 들여다보기에는 많이 기반이 약하죠. 기반이 중요하구나.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기 그 뭐 있어 또 동물 뭐 이렇게 원숭이랑 뱀이랑 이 새를 이제 집에 불이 나가지고 데리고 나갈 때 어떻게 데리고 나갈 거냐, 뭐 새를 들 거냐, 아니면 뱀은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저 뱀은 그거래요, 돈. 그리고 새는 자식, 그리고 원숭이는 아내야. 그래서 새는 그냥 뭐 날려서 가는 사람은 자유롭게 키우는 거고 어깨에다 놓으면은 뭐 항상 맞아요. 엄마 곁에 놀려는 거고. 이건 애니멀그램인데? 이건 애니멀그램. 우리 마콜 아나운서가 애니멀그램이네, 이번 7번 유형의 성격 특성 중에 하나가 우리 고 박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깊이 있잖아요. 지식의 깊이가 정말 굉장히 바다와 같이 넓습니다. 아는 게 많아요. 문제는 이 넓은 게 깊이라잖아요. 깊이가 없어. 깊이가 없다는 말은 안 했고 스프레드하게. 저는 스프레드하게 이게 굉장히 넓은데 이게 좀 낮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저기 증권 쪽도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 정말 많이 유행하는 트렌드. 유일하게 넓고 얇게. 얇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진지하게 가다 보면은 또 이제 사람들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볍고 라이트한 거 이런 것들을 따지긴 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1차원, 2차원, 3차원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좀 관조하는 것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가벼운 도구로 이제 자기 자신을 맡기지 마시고 이제 검증된 이런 도구를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이게 성격이 말이죠. 성격이 이제 자본이 된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사는 데 있어서 이 성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진짜로 이거는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그 냉면 먹다가 헤어진 커플을 봤어요. 냉면 먹다가요? 네네. 짬뽕도 아니고. 어떻게 냉면 좋아하는데. 그래요? 정말 사랑했던 이제 결혼까지 약속을 했었는데 꼭 그 남자친구가 자기가 그 아껴둔 그 계란 있잖아요. 냉면에 그 달걀이 있잖아요. 달걀을 먼저 먹어 치워버린대요. 자기 것까지. 그래서 계란 고명. 그래서 이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내가 평생 어떻게 사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파혼이 됐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계란 반죽, 냉면에 있는 계란 반죽에 굉장히 욕심과 별미죠. 평생 이렇게. 근데 의외로 연인들이 사소한 거로 많이 헤어지더라고요. 큰 문제로는 안 헤어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커플이 만나가지고 왜 헤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란 왜 먹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너가 항상 계란을 남겨놓기 때문에 나는 그 계란을 먹기 싫지만 먹어 치워준 거였대요. 아이고, 깊은 뜻을 그러니까 몰랐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격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사람의 어떠한 문제든 간에 물어봐 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행동인데, 행동인데 그걸 성격으로까지 확대 해석해가지고 그런 결과를 만들었네요. 그렇죠? 그래요. 제가 앞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성격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말하는 것 자체가 내려놓는 거예요. 말했으면 헤어질 이유가 없었는데 재밌지만 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오늘 유 교수님 모시고 진짜 성격 자본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 성격 분석에서 성격 자본까지 진짜. 왠지 좀 이 성격 수준이 높아진 느낌이 확 드는. 아니 오늘 우리가 무슨 어떤 수준이 확 높아진 것 같아요. 방송이 끝날 때쯤 되니까 내가 어떤 지식의 수준도 좀 높아진 것 같고. 우리라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왜요? 각자 수준은 각자 높인 걸로. 그래요. 일단 이런 생각도 한번
여러분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성격이 자본이 되는 이런 부분을 한번 해서 본인 성격을 또 셀프 진단하시고 고민하시고 옆에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또 자본, 돈의 가치로 이어진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류지연 대표님 끝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가 성격 분석가로 많은 그 유명인들부터 그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바로 내 자신, 내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성격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시죠. 네네.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알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문화야 놀자.